예, 안녕하세요. 램입니다. 일단은 일어나고 미국이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영상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계속 또 되네 안 되네 말이 많아갖고 그냥 일단 올려놓고 보려고요. 저는 그냥 협상이 어차피 될 거다라는 마인드로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기의 문제지 저런 시기는 누구도 정확하게 못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협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싸우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쨌거나 그냥 협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일단 KX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좋죠. 사실 이 주식은 제가 제 평단이 여기기 때문에 별로 쳐다보고 있지도 않아요. 알아서 올라가겠죠 뭐. 이게 주봉 돌파 상태라서 그죠? 주봉 돌파를 했다는 거잖아요. 급등도 가능하고 그게 아니면 한 1730원까지 한번 내렸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 주식이 여기까지 내려도 걱정할 게 없고요. 어차피 올라갈 것 같고 그냥 올라도 그냥 올라가는 거죠 뭐. 이쯤 되면은 얘가 급등주라 자기 마음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간에 이제는 내려봐야 한 1730원 같아요. 그냥 이 정도? 네, 하여간에 그냥 갖고 있으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부터는 좀 지금까지는 쉽게 올려줬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아주 더 쉽게 올려주든가 그게 아니면 아주 고통을 주고 이렇게 주가가 흔들게 돼 있죠. 왜냐면 제법 올려놨으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흔들다가 올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죠. 하여간에 그냥 평단이 좋은 사람들은 계속 들고 있어요. 이거로 100% 버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 그냥 계속 들고 있어요. 그리고 대창 제가 볼 때 대창이 제일 유망주예요. 저는 여기서 3일 연장 샀어요. 대창이 유망주인 건 일단 여기서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최근 3일간 안 내렸잖아. 내려도 말아 올리고 그리고 양봉도 세웠고 올라갈 일만 남은 거지 뭐. 여러분들이 대창을 지금 처물려도 어차피 이걸로 벌면 벌었지 잃진 않아요. 대창은 그리고 일단 실적이 좋고 반도체 얘도 사실 반도체죠. 어떻게 보면 반도체야. 그래핀인지 뭔지 반도체 소재 대장주잖아요. 상용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근데 구리 가격도 괜찮고 그러니까 사실 구리에다가 여러분들이 껍데기만 씌우면 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력주라고도 볼 수 있고 구리 자체도 좋고 그게 아니면 그래핀도 있고 아니 호재도 있고 실적도 잘 나왔어요. 아니 그래서 대창은 제가 볼 때 제일 안전빵이라면 대창이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거 올랐다고 해서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냥 음봉 주면 사든가 없다면 갖고 있으세요. 어차피 저는 대창으로 못 벌 일은 없다라는 마인드예요. 그래서 대창이 제일 유망주니까 열심히 갖고 있어요. 이걸로 100% 버는 거는 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저번에 그어놓은 추세에서 그래도 귀신같이 올라왔죠. 얘도 괜찮아요. 얘도 갖고 있다면 홀딩하세요. 올라갈 걸로 봐요. JI테크도 저번에 그어놓은 데서 귀신같이 올라왔지만 뭔가 시원하게 장대 양봉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건 일단 나오는지 봐야 돼요. 여기서 확실하게 장대 양봉이 나와야 위로 가는 거지. 여전히 이거 아래로 다시 내려가면 또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다음 주에 보면 알겠죠. 다음 주에 미국하고 이란이 협상을 타결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쪽이라면 얘도 올라가겠죠. 아니 그래서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올라가면 아무 문제도 없고 여러분들이 물린 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살려준다는 거니까. 아니 그래서 일단 이란하고 미국이 확실하게 타결된 상태는 아니니까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추세가 이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딱 봐도 추세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믿을 게 못 되고 내려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믿을 게 못 돼요. 사실 차트로는 결판 나지 않았다예요. 지금 이 추세를 지금 계속 못 넘고 있잖아요. 이 추세를 계속 못 넘고 있는데 파업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호르무즈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길 뚫고 올라야 잘 오르겠죠.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를 계속 못 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만 뚫으면 잘 오를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계속 여기를 못 넘으면 주가는 사실 내려갈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홀짝이에요. 그냥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에서 더 오를 수 있냐를 맞춰라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못 맞추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지금이 고점이라고 어느 정도 팔만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어마어마 더 벌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를 뚫고 오르면 잘 오를 거니까. 하지만 여기서 못 오르는 순간 내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하든가 그것도 아니면은
나는 돈을 잃어도 뭐 그건 내 팔자련이 생각하고 난 여기 뚫을 거다라고 들고 가든가, 그게 아니면은 뭐 아니다 이 주식은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 팔아버리든가. 이게 사실 그냥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린 거지,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이게 더 오를지 아니면 지금부터 내릴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움직일지 이걸 누구도 맞출 수 없어요. 그만큼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어느 정도 팔 만큼 팔고 나머지는 손해를 봐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인드로 계속 들고 가세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상승장이 한두 달 남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대신에 근데 삼전을 무조건 오래 팔아야 돼요. 이 연봉을 보세요. 내년이 연봉이에요. 이게 내년에 양봉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연봉 5일선이 여기 있는데 주가는 여기 있잖아요. 내년에는 5일선을 찍든가 뭐 가까이는 가야 되는 거예요. 내년이 무조건 연봉인 차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전은 절대 내년을 기대하면 안 되고 올해도 한두 달 안에 팔아치워야 돼요. 여길 뚫고 올라서 급등을 해도 팔아야 돼요. 그게 왜냐면 최고 고점이 될 테니까. 여길 뚫고 오르면 하여간에 좀 잘 오를 거니까 그걸 노리고 들고 있던가,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이건 누구도 못 맞춰요. 저는 한국의 상승이 남았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어 볼만하다라고는 생각해요. 들고 있어 볼만하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LB 세미콘을 지난주 목금에 올렸다가 두 번이나 지웠는데 녹음이 제대로 안 돼서 지웠어요. 아씨 그때 올려갖고 좀 샀으면 잘 올랐는데. LB 세미콘이 좋아요. 그래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계속 들고 있고요. 지금은 양봉 세계로 너무 올라서 좀 사기가 부담스럽죠. 하지만 뭐 더 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하여간에 부담스러운 가격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여기서 영상을 두 번이나 올렸었는데 삭제했어요. 뭐 물론 영상은 올렸지만 저는 사서 갖고 있죠. 여기서 사서 갖고 있어요. 홀딩 때릴 거예요. 일단 그렇고 LS 네트워크스는 여기 샀죠. 여기서 사서 수익 중이에요. 이거 저기 뭐야, 지난주 영상에서도 여기 오면 살만하다 그랬잖아요. 한 9% 수익 중인 것 같아요. 하여간에 그냥 홀딩 때릴 거예요. LS 네트워크스도 어차피 올라갈 주식이라 사실 싸게 사기만 하면 나쁠 게 없는 주식이었거든요. 싸게 사갖고 좋은 것 같아요. 로체 시스템즈는 뭐 제가 추세를 잘못 그었나 보죠, 그죠? 이 정도라 그래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거나 주가가 뭐 제법 바닥 같은 데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계속 홀딩하세요. 그냥 하던 대로. 뭐 내려갔다. 그러니까 제가 근데 로체 시스템즈는 원래 영상에서도 제가 말하기를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쉽게 올라가냐 아니면 내렸다가 올라가냐. 저는 그냥 여전히 뭐 내렸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럼 내렸다 올라가나 보다 하고 그냥 들고 있을 거예요. 사실 얘는 여기가 거의 바닥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올라온 마당에는 더 강하게 홀딩을 해서 크게 벌어야 되겠죠. 저는 사실 제 본전이라도 팔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뭐 이런 주식을 뭐 솔직히 여기가 바닥인 것 같은데 오갈 데가 없는 애를 갖다가 뭐 올라가면은 크게 벌어야죠. 여전히 홀딩 때릴 거예요. 남의 악이 근데 보니까 제가 최근에 주가가 왜 이런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적자더라고요. 이번 분기 적자를 냈어요. 굉장히 뭐랄까 비료값은 올라가는데 적자를 냈다.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주가가 뭐 저는 최대로 한 여기까지도 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 평단은 여기니까 그냥 뭐 내려도 갖고 있어 볼 계획이에요. 가령 추세를 진짜 마지노선으로 그어도 이 근방 어딘가에서는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좀 봐야 될 주식 같아요. 실적이 적자라는 게 주가가 가령 뭐 강하게 올라줄 수 있겠냐, 그런 희망은 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가가 뭐 옆으로 기든 내렸다가 올라와서 기든 좀 기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분기 실적을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하여간에 그래서 뭐 지금은 주가가 비싸지는 않으니까 싼 가격이니까 당분간 좀 홀딩하면서 그냥 들고 있어볼 계획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약간 보험 성격이라서 이걸로 못 벌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인드지만 주가가 싸면 그냥 갖고 있어볼 만해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KX 하이텍이 워낙 좋아서 KX도 사서 갖고 있어요. 얘도 급등은 가능하죠. 덴티움이 나쁘지 않아요. 바닥 찍고, 그러니까 조선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강하게 올라온 놈들은 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내릴 생각보다 올라갈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더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위드텍 좋은 것 같아요. 위드텍 좋지만 하여간에 얘도 강하게 올라온 건 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어떻게 보면 바닥을 찍고 굉장히 잘 말아 올린 놈들이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상승장만 오면 반드시 더 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팜스토리는 추세선을 따라 내리고 있는데 아씨 뭐 갭을 메우고라도 올라올 거예요. 막말로 저는 갭을 메울 때까지는 홀딩할 거예요. 어쨌거나 갭을 메우면은 올라올 거다라는 마인드로 홀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리면 갭을 메우러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하여간에 갭을 메우고 올라오는지까지는 볼 거예요. 하지만 갭을 메우고 뭐 더 내려간다. 그럼 팔아버릴 거예요. 하지만 그럴 일이 없어요, 사실상. 그냥 좀 뭐 많이 내렸을 뿐이지 그렇다고 갭을 뭐 메우고 올라오든 그냥 올라가든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 밑으로 갈 일은 사실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이 밑으로 갈 정도가 되면 팔아버릴 거지만 그게 아닌 난 들고 있을 거예요. AP 시스템은 좋죠.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얘는 어차피 올라갈 주식이 회사 실적도 좋고 올해는 적자 반도체 회사도 오르는 마당에 흑자 반도체 회사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평단도 뭐 적어도 여기잖아요. 그냥 들고 있어요. 올라가겠죠 뭐. 한 1, 200% 벌기 전까지는 절대 안 팔 거예요. 흥국 F&B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추세가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는 진짜 확실하게 이 양봉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팔아요. 근데 지금부터 올라가면 안 팔 거야. 아니 지금부터 올라가면은 그냥 여기가 바닥이 되기 때문에 안 팔 거예요. 하지만 근데 진짜 이제는 이 양봉까지 깨고 내리면 이제 저는 그냥 던져버릴 거예요. 손실이 나든가 말든가 던져버릴 거예요. 짜증이 나서. 근데 하여간에 지금부터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오르면 안 팔 거야.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리고 오르면 이거는 제법 급등이 가능해요. 근데 회사도 안 좋은데 뭘로 오르는지는 알 바가 아니고 하여간에 이게 오르면 사실 급등이라는 소리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뭐. 그래서 아직까지는 들고 있을 거예요. KT 알파는 나쁘지 않아요. 저 KT 알파 좋게 봐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계속 안 내리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음 주에 오르나 봐야 되겠어요. 지금 IC 비전 같은 것도 여기가 바닥이라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주봉에서 지금 여기 찍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흥국 F&B랑 비슷한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근데 이게 진짜 너무한 거예요. 여기가 바닥인데 올렸다가 거의 본전을 가. 진짜 조선은 하여간에 역기라니까요. 진짜 이 정도 내릴 줄은 몰랐지만 여기가 바닥이라는 소리야. 이제부터는 또 올라간다는 소리야. 하여간에 그래서 계속 홀딩해 보세요. 그냥 홀딩만 잘해도 이걸로 돈을 잃지는 않죠. 솔직히 아무리 억가가 심해도 다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가겠죠. 이게 걱정은 없어요. 그 MS 오토텍은 근데 이게 주봉을 보면 이 추세란 말이죠. 그래서 MS 오토텍의 최대 하방은 여기까지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옆으로 그었을 때 안 빠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재수 없으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걸 각오해야 되고요. 이 주식은 지금부터 옆으로 기든가 아니면 내렸다 올리든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올해 안에 이런 타이밍에 여기를 한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미가 없겠지만 앞으로 몇 달 후에 갑자기 여기가 한번 갈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내려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재미가 없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여기 갈 수 있어요. 사실 여기를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여태까지도 갖고 있었다면 홀딩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몇 개월 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몇 개월간 재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뭐 여기까지 내려도 홀딩하세요. 뭐 갖고 있다 보면 어차피 급등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주식이에요. 그리고 에어부산을 보면 뭐 하는지 모르죠. 근데 에어부산은 모르겠지만 진에어는 이게 그냥 항공주는 진에어로 봐야 돼요. 진에어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에어가 수렴이기 때문에 진에어가 여기를 뚫고 올라오기 전에 항공주의 상승은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진에어가 다음 주에라도 뚫고 올라온다. 항공주가 올리겠다는 거예요. 호르무즈가 열려서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하여간에 봐야 돼요. 얘가 여기를 뚫고 올라올 거다 라고 믿는다면 사야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면 하여간에 계속 이런 식으로 재미를 없다가 올해 연말쯤이라도 갑자기 항공주가 급등할 수 있어요. 무슨 이유는지 모르겠지만 항공주도 사실 급등은 머지않았어요. 올해 안에 한번 올릴 거예요. 근데 그 정확한 시기를 누구도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렴이 거의 막바지인 건 맞는데 이 막바지라고 한들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달간 수렴을 더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그 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자기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에 대해서는 몇 달 안에는 살려줄 거다라고는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당장 요번에 살려줄지는 주봉을 봐야 돼요. 주봉이 장땡 한번 나오면 올라갈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항공주를 이 세상 누구도 맞출 수 없어요. 올해 안에 오른다. 이거는 제가 말할 수 있죠. 올해 안에 한번 항공주를 올려줄 거예요. 그게 왜 오르는지 우리가 모르죠. 네, 아무튼 뭐 대충 봤고요. 일단 저는 이란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완벽하게 타결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그게 되면 앞으로 한두 달 홀딩할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저기 주식 다 팔 타이밍만 노리다가 저기 그만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종점만 되면 일단 무지성 홀딩을 때려야 돼요. 그냥 물린 걸 살려 나오고 잘 산 걸 버는 식으로 무지성 홀딩을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는 팔 타이밍만 잘 보고 빠져나가면 그만이에요. 뭐 조선이 그냥 다 내렸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아무튼 뭐 미국하고 협상도 봐야 되고 이번 주 한번 돌아가는 걸 봐야 돼. 저기 정확하겠죠. 너무 걱정 마시고 한번 다시 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